안녕하세요. 지속가능 문화 확산 사회적 기업 그린앤프로덕트의 박은정입니다. 최근 자원순환으로 지구를 살리는 환경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페트 리사이클링 원단으로 기업의 홍보물이나 유니폼 등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등장해 화제다. 이들은 폐기물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기업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해 기업에 필요한 제품으로 업사이클링 후 되돌려주는 컨설팅 영역까지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추구하며 성장하는 그린앤프로덕트의 박은정 대표를 만나본다. 그린앤프로덕트는 말 그대로 그린, 친환경을 의미하고 프로덕트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그린앤프로덕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는 주로 자원순환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페트병을 재활용하면은 이런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폐 이런 장난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이런 보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을 다시 재생한 원료로 활용해서 제품화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이런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폴리에스터 소재로 유니폼이라든지 기업의 관공서의 기념품, 굿즈 같은 것들을 디자인, 제작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이제 보통은 우리가 버리잖아요. 예전부터 분리수거를 해서 이제 그 라벨지 떼고 이렇게 구겨서 버리라고 몇 년 전부터 이제 홍보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버려지면은 이렇게 그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하고 분쇄를 한 거를 다시 이렇게 원료화로 만들어요. 다시 원료화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솜이라든지 이렇게 실로 만들어서 실을 짜면 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든 원단으로 저희가 이렇게 인천공항에 유니폼 또 납품을 했었고요. 또 자원순환 가방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저희가 장난감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인천광역시청에 사원증 목걸이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장난감 재활용 ABS를 활용해서 만들었고 이 목걸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트를 재활용한 폴리에스터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뭐 재활용 소재라서 소비되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보시다시피 이게 일반 소재라고 해도 뭐 전혀 티가 안 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폴리에스터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일반 소재랑 전혀 다른 성분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뭔가 이게 재활용되었으니까 사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입었는데 사용했는데 그게 재활용되었던 거다라는 게 저는 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막 재활용 소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일단 예쁘게 만들고 그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는 거는 우리 생산자의 몫이고 소비하는 거는 소비자들은 그냥 부담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이제 저희가 재활용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제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제가 이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생산하는 뭔가 그런 소위 말해 예쁜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생산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마음속에 조금 불편함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좀 받아주시는 분들이 이게 그냥 제품이 아니고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를 알려드리려면은 저희가 어떤 전시라든지 어떤 가치를 변화시키는 활동들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좀 문화를 만들어가고 좀 가치를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거를 지켜야 되고 지속 가능성이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빌드업 해가서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이 작업이 저는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조금 그런 분야까지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좀 재미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학을 하고 제가 직접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팔았어요. 근데 잘 팔리는 거예요. 아, 나는 언젠가는 내 이름을 건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근데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제가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아, 헌옷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제품을 재탄생시키는 게 업사이클링 디자인이구나. 이게 지구에 되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냥 가방을 만드는 것도 재밌는데 이게 지구에 도움까지 된다니까 너무 좀 제가 뭔가 되게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되게 만족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 그린 디자인과라고 있어요. 거기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 전체를 단일 소재로 같은 소재로 지퍼도 원단도 만들면은 재활용이 되겠구나. 이제 그게 연구 논문이 되었고, 아, 이걸 사업화해 볼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그 과정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였어요. 네. 2년 전쯤에 크게 좀 번아웃이 왔었어요. 아, 내가 과연 왜 진짜 회사를 다녔더라면, 계속 다녔더라면 지금 이 정도의 연봉일 테고, 이만큼 그래도 고생 없이 잘 살고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 시기가 있었고, 그때 뭐 개인적으로 또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치는 시기였는데, 그때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뭔가 이 회사가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거와는 별개로 뭐 아까도 말씀드린 직원 관계라든지 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과연 내가 계속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그래도 제가 그 9년, 10년 동안 진짜 고군분투하고 막 어쨌든 그 망한 과정에서 다시 여기까지 성장하고 이 과정들이 사실 다 제 거잖아요. 제 경험이었고 제가 실패해서 어쨌든 그래도 이만큼의 성공으로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그게 뭐지, 저의 경험이면서 그게 저의 자신감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상담을 가면은 저는 되게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라든지 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아, 이거를 조금 더 잘 관리를 하고 더 성장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예. 최근에는 그나마 그거보다는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이 섬유를 만드는 과정이, 이 페트병을요 정말 한 9번 정도 삶아요. 삶는 과정으로 그 더러운 거를 완벽하게 없애거든요. 그래야지만 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섬유로 만들어진 것을 그 뭐 시험 성적서 같은 데다 분석 의뢰하잖아요. 그런 페트병이라는 게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폐 소재로 만들었는데 유해하지 않냐, 뭐 독성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도 간혹 가다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 때 좀 안타까우면서, 아, 그래서 뭔가 좀 문화적인 가치를 더 같이 알려야겠다. 그냥 이게 페트병 재활용해서 만들었으니까 입으세요 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죠. 예. 글쎄요, 이제 많이 접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처음 본 거는 좀 두렵겠지만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재활용 제품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소비자들이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사실 그때는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항상 여쭤보시는 게 재활용 소재는 비싸지 않나요? 라는 그 질문이 항상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재활용 소재니까 비싸게 팔아야지라는 거는 그것도 좀 너무 소비자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희는 마진을 많이 줄였어요. 그 가격 저항을 또 없애기 위해서 마진을 줄이고,
그 대신에 많이 팔자라는 주의로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듯이 많아지면 가격이 적정선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활용 소재를, 일반적인 그 생산자들이 다 많이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그 가격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찾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일반적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도 가격 저항도 많이 낮아질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주어진 것에서 조금 완성도를 계속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까지 풀 기획이라든지 막 그걸 전부 다 해봤던 경험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좀 굉장히 뿌듯하고, 내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조금 더 계속 완성도 있게 해나가는 면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더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최근에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맘에면 협동조합도 만들었고, 그린 프로덕트도 있고, 이런 그 지속 가능 문화 확산을 위한 어떤 또 활동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단순히 환경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도 생각하고, 또 소외된 계층도 생각하고, 또 이렇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 세세한 것들까지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생각을 해야지 지속 가능성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서로서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문화를 만들고 싶고요. 그린 프로덕트가 앞으로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